안녕하세요. 책사냥꾼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어쩌다가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하나를 사실 두 권을 구입했는데 그중 한 권입니다. 신사와 선비라는 제목이고 백승종 씨가 지으셨고 그리고 이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우라는 저는 처음 보는 출판사였는데 문방사우의 사우인 것 같아요. 제가 무식해서 문방사우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음, 약간 이런 도구라는 건 알고 있는데 붓벼루 뭐지? 종이도 있겠죠. 책상이려나 하나? 네, 무식하죠. 저는 그 옛날에 정신에 대해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 알려주는 책은 음, 굉장히 가벼웠죠. 선비 정신에 대해 알아본다고 해놓고선 그냥 대부분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끄적여 놓거나 어, 그들이 어떤 걸 공부했는지에 대한 깊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오랜 시간의 공부와 그런 것들로 막 더치커피처럼 음, 그렇게 막 내려진 그런 음, 좋은 작품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흥미 위주나 그리고 얄팍한 지식으로 그 선비 정신을 읊는 그냥 뭐 술술 써내려간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이 사우라는 출판사는 좀 기대가 되는 게 매우 진지하고 또 그리고 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음, 그러면 여는 글을 읽어봅시다. 백승종 씨에 대한 소개는요, 역사가이자 역사 칼럼니스트, 독일 튜빙켄 대학교 문화학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튜빙겐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를 비롯해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독일 보훔대학교 한국학과장 대리,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장을 역임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역사연구소, 프랑스 국립고등사회과학원, 경희대학교 초빙 교수를 거쳐 2018년 현재는 코리아텍 대우 교수로 있다. 네, 밑에는 이분의 도서 목록이 있네요. 대체로 그 옛날 한국의 향기가 느껴지는 제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바로 보죠.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맞아. 이거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여는 글, 비슷하면서도 다른 신사와 선비의 길. 네, 엉망진창이죠. 죄송합니다. 신사와 선비, 역사 속 그들은 지혜의 상징이었다. 서양 속담에 노인 3명이 가진 지혜라야 중국 선비 한 사람에 맞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예, 이게 서양 속담이래요. 신기하죠? 서양 노인 3명이 중국 선비 한 사람을 당한대요. 이 노인은 역시 나름 서양의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무튼, 네. 조선의 선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조 때 영의정을 지낸 번홍, 채제공이 전한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한다. 진주 목사 정재원이 임지 진주에서 깊은 병을 얻어 숨을 거두었다. 비보를 들은 세 아들이 달려가 통곡했다. 그들이 진주 아전들이 가지고 있던 장부를 살펴보니 회계가 엉망이었다. 그런데 정재원의 머리맡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들들이 열어보니 정재원이 평소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기다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관청의 재무 상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세 아들은 자, 잠시만요. 넘어갈 것 같은데. 최재공은 그 일을 아니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세 아들은 진주 관아의 회계장부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최재공은 그 일을 낱낱이 기록한 다음 이렇게 평했다. 하나도 남거나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 선비는 마지막까지 벼슬살이하는 법도가 이처럼 삼가고 정밀하였다. 정재환은 다산 정약용의 아버지였다. 그래서였는지 목민심서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발견된다. 목민심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약용의 책이죠.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 알고 있는데, 네. 지혜로운 선비는 조금만 기울일게요. 지혜로운 선비는 평소에 서류를 잘 정리해둔다. 아버지처럼. 임기가 끝난 그 다음 날 소리 없이 관아를 떠나는 것은 맑은 선비의 법도다. 모든 장부를 투명하고 바르게 마감하여 절대 이러쿵저러쿵 잡음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선비가 할 일이다. 서양의 신사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19세기 미국 시인 랠프 waldo 에머슨이 신사의 특징을 열거했다. 신사는 진실하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이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는 언제나 독립적이다. 남의 하수인도 아니고 평판과 재력 따위에 쉽게 휘둘리지도 않는다. 에머슨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신사와 선비는 책임감이 강하고 타인의 평판에 휘둘리지도 않는 독립적 인간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삶의 지혜를 실천하는 고상한 인격체였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꽤나 낯선 인식이죠. 제가 기억하는 드라마에선 훌륭한 선비라는 사람들은 다 왠지 실용적인 것만, 그런 면만 돋보이고 다른 거는 전혀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아무튼 대중에게 드라마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선비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낫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아무튼 선비 정신에 대해서 그냥 실용적인 것만 중시하는 거를 보여주면 약간은 좀 너무 말을 안 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신사와 선비는 기득권층의 대명사이기도 했다. 그들 가운데는 재력과 권력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세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네. 그래서인지, 그렇죠. 우리 역사 속에 보면은, 다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서양 속담에 제법 쓸만한 표현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감히 부자와 다투지 못하는데 앵간한 부자라도 이것도 서양 속담이네요. 중국 선비와는 다투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어떻게 이런 게 서양 속담으로 있죠? 신기하다. 신사에 관해서도 비슷한 말이 있다. 재물을 훔쳐 부자가 된 사람이 신사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구나. 나쁜 사람이 신사가 된다. 그런 느낌이네요. 선비와 신사는 동서양의 지배층이었으니 비리와 부정부패도 그들과 무관할 리 없었다. 1572년 선조 5년 2월 8일자 선조실록에는 명종 때 조식이 올린 상소문이 인용되어 있다. 일찍이 그는 단성현감에 임명되었으나 부패한 세상을 개탄하며 사직을 고집했다. 그만두겠소라는 거죠. 조식은 다음과 같이 울분을 토로했다. 지위가 낮은 관리들은 시시덕거리며 주색을 즐기고
벼슬이 높은 아이고, 네. 사고가 많죠. 대관들은 우물쭈물하며 뇌물을 모아 재물을 불립니다. 어느 누구도 나라의 근본적인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 대체로 저희가 보았던 그런 드라마 속의 탐관오리들이죠. 서울의 벼슬아치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여기저기 심어서 마치 못 속의 용처럼 세력을 독점합니다. 시골의 벼슬아치들은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으며 들판의 이리처럼 날뜁니다. 일이라는 말 오랜만에 보죠. 이런 까닭에 저는 낮이면 하늘을 우러러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장탄식할 때가 많았습니다. 네, 긴 탄식이죠. 네, 그만할게요, 해설은. 그러다가 밤이 되면 하늘을 쳐다보고 다시 한탄하였습니다. 쓰라린 가슴을 억누르며 살아온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은 크고 작은 벼슬아치들, 그들도 세상이 선비 또는 신사라 부르는 사람들이었다. 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를 서둘러 끝낼 일이 아니다. 네, 저는 여기가 보고 싶었어요. 신사와 선비의 행실은 세상의 모범이 되기에 족할 때가 많았다. 19세기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알레는 신사의 미덕을 칭송했다. 누가 보든 말든 신사는 예절과 격식을 철저히 지킨다는 뜻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사는 혼자 있을 때도 설탕을 손가락으로 집지 않고 집게를 사용한다. 신사의 언행은 남달라야 한다는 믿음이 지금까지도 유럽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신사는 자신이 주저앉힌 여성일지라도 그녀가 일어서려고 하면 도와준다고 했던가.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배우 알렉 기네스가 한 말이다. 기네스는 배우로 큰 성공을 거두어 나중에는 기사 자기까지 받은 사람이다. 네. 20세기 미국의 영어학자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 교수 역시 범인과 보통 사람이죠. 범인이라고 하는 범상할 범자를 써서 평범한 사람과 신사의 차이를 강조했다. 신사란 자신에게 무가치한 사람도 존중한다고 했다. 네, 멋지죠? 저도 그 신사에 대해 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짧아갖고 못 찾았어요. 네, 아무튼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예의범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18세기의 실학자 성호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선비의 행실 곧 유행, 여기서 유는 선비 유자죠. 유행에 관한 선비의 행실에 관한 자신의 신념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그렇죠. 세상은 조화롭지 못하다. 간사한 말로 멋대로 둘러댄 습관에 젖어 있다. 다시 읽을게요. 간사한 말로 멋대로 둘러대는 습관에 젖어 있다. 때문에 타고난 기질이 여간 꿋꿋하고 방정하지 않고서는, 방정한 건 방은 모르는데요. 발을 정이죠. 네, 꿋꿋하고 방정하지 않고서는 선비가 자립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자칫하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풀과 같이 되어 세상사의 질에 놀라 자빠질 것이다. 모름지기 선비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신사든 선비든 신사든 선비든 품위를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였겠지만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실로 중층적이었다. 약간 다중의 표현이 들어있는 것 같죠? 부정적인 측면도 많았다. 신사와 선비의 역기능을 염두에 두면서도 내가 좀 더 주목한 것은 그들의 사회적 순기능이다. 네, 이게 보고 싶었어요. 그런 관점을 견지하면서 신사와 선비의 다양한 모습을 이 책에 담을 것이다. 이제 4번.
신사의 길과 선비의 길에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으나 양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신사의 길은 중세 기사도에서 비롯되어 결국 근대 시민사회의 미덕으로 승화되었다. 선비의 길은 그렇지 않았다. 조선 500년 동안 숱한 역사적 불곡을 겪으며 선비의 길은 더욱 세련되고 빛났으나 퇴락한 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선 왕조의 멸망과 더불어 선비는 명맥조차 잇기 어렵게 되었다. 현대 한국 사회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지금도 선비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매우 미약한 흐름이다. 네. 가느다랗죠. 나는 중세를 인류의 이상으로 여기는 낭만주의자가 아니다. 유교적 복고주의자도 아니다. 역사적 결정론에 사로잡힌 역사주의자는 더더욱 아니다. 다양한 자기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네요. 다만 한 사람의 역사가로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의 긴 흐름 속에 잠시만요. 다시 읽어볼게요. 다만 한 사람의 역사가로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의 긴 흐름 속에 과거부터 현재로 펼쳐지는 시간의 긴 흐름 속에 현재에 이르는 시간의 긴 흐름 속에 펼쳐진 사건들을 추적하는데 흥미를 느낀다. 그냥 역사를 온전히 알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저한테는 꽤 낯선 문장이라서 약간 저한테는 이게 늘 뭐라고 해야 될까? 선비의 역기능 같은 것만 저희가 봐오다 보니까 TV에서 그래서 순기능도 공평하게 보고 싶다는 그런 취지의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해 보이면서도 서로 달랐던 신사의 길과 선비의 길을 마음속으로 더듬어 보는 것이 내게는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쵸? 신사라면 서양의 이상적인 남자의 이미지죠. 요새는 여성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선비는 반면에 비슷하게도 동양의 이상적인 어떤 것이죠. 이상적인 어떤 사람의 이미지. 그랬죠. 이 책을 쓰는 동안 내 가슴속에는 한 가지 물음이 저절로 떠올랐다. 서구에서는 신사의 길이 결국 시민의 길이 되었다. 그러면 선비의 길에도 과연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조바심을 내며 나는 선비의 역사를 한국의 미래에 조심스레 투영해 본다. 약간 낭만주의자 같으신데요? 21세기 한국 사회가 더 정의롭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심정에서다. 비행기가 지나간다. 5번. 네, 5번째.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선 신사의 역사를 탐색한다. 중세의 기사도를 계승하여 신사도가 성립되고 그것이 근대 시민의 교양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신사의 가치관과 태도가 서구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네, 저는 이분이 서구 사회 속에서 외국 대학교도 에서도 교직을 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한국에 대한 조금은 새로운 생각을 뭐라고 해야 될까? 관점을 갖게 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써볼 모티브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2부에서는 조선의 선비가 걸어간 길을 더듬어 볼 것이다. 선비들은 도덕적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 독특한 지식계층이었다. 선비의 길은 아름다운 길이었으나 조선 왕조의 조락은 빨리 망했다는 건가요?
안타까운 굴절을 겪어야 했다. 이미지가 굴절됐죠. 끝으로 3부에서는 선비 문화가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을지를 헤아려 볼 것이다. 좀 멀리 간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책이면 이 정도 패긴이 있어야 되는 건가? 아무튼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화적 전통은 단속적으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한테는 전자사전이 하나 있죠. 단속적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 그렇구나. 처음 보는 말이라서. 근데 사전에 또 있네요. 네, 뭐 아무튼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문화적 전통이 후세에 영향을 준대요. 가령 고대 그리스의 황금 시대의 민주 정치는 서양 근대에 이르러 찬란하게 부활했다. 네, 거기에 더해 올림픽도 부활했죠. 쿠페르탱 아저씨 그 위인전도 봤었는데 전통의 계승이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일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어 후세가 공감하는 가치와 태도를 되살리는 것이면 족하다. 후세가 공감하는 가치와 태도를 되살리는 것이면 족하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선비의 전통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그러하다. 이 책은 동서양의 역사를 조망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물론 지난날의 역사가 오늘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부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 누가 자꾸 떠들죠? 네. 네. 아무튼 네, 제가 너무 많이 떠드네요. 하지만 때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섬광처럼 번쩍이는 지혜의 보석을 발견할 수도 있다. 나의 공부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독자들이 이 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지 두려운 심정이다.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부족한 내 잘못이다. 책을 집필할 때 조언과 도움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하서학술재단의 김재혁 선생님은 물심양면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사오 출판사의 편집진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 첫 번째 책이 저서가 아니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8년 여름 평택 불악산 아래 사오실에서 백승종. 네. 네. 오늘 목표라기보다는 영상의 목표가 서문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책은 안 읽을 겁니다. 당연히 새 책인데 제가 함부로 읽을 순 없죠. 네. 그러면 저처럼 많이 기대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계실 거라고 기대를 해보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